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년 후 되면은 거의 1등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운이 좋을 때는 거의 3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광복절 다음날 8월 16일 금요일날 제가 녹화 방송 시작할 거고요. 제 방송은 항상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1, 2부로 해서 방송이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혹시 또 이렇게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문자가 많이 오세요. 선생님 방송하에 안 올리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 방송을 일주일에 2번은 꼭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방송이 이제 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알아주시고요. 제가 방송, 물론 저도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와중에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으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김경수 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야권의 분열을 노려서 하는 건지 한나라당 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권위적인 문제인데, 정 실장,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정 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조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은 뭐가 이제 처음 시작된 거냐면, 어차피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60 거의 3%로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도 뭐 당대표가 알아서 인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와서 위임하는 쪽으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도 권한은 사실 당대표지만 그래도 이제 조언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정정식 그 의원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아주 궁합이 좋아요. 굉장히 윤 대통령이 또 아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그걸 알고 유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안 들어줬죠. 비공개로 했으면 되는 건데 방송에까지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완전히 정 실장이 망신살이 뻗치는, 권위가 완전히 이제 실추가 됐다. 물론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본인은 아마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림수가 있었겠죠. 이제 사면이라는 거. 사면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상처를 받고 약올른 마음으로 한번 쉽게 말해서 물먹인 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같이 싸잡아서 두 가지 노림수가 일타,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타 쌍피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괜히 오기나 권위로 인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너무 빨리 이게 복권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사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한번 풀어봤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대운도 좋고 일년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사주를 풀어보기로 하는데, 이게 어떤 권위나 자존심이 상해서 또 방송에 유출이 돼서 뭐 체면이 많이 깎였겠죠, 그때 정 실장이. 그래서 아마 패널들은 뭐 비선이 얘기했다 뭐 했다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추정이에요. 이거는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 같아요. 사명권으로 해서. 근데 이게 비슷해요. 지금 그 옛날에 정진석이 그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도 김경수 이제 복권하는 거를 살짝 방송에다 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당대표 같은, 제가 입에 꼭 붙어서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이는 어차피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은 운이 되게 나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법적인 리스크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더 좋았다. 어차피 야권의 분열을 노리기 위하면 일단은 대안 세력이 지금 사실은 이재명 말고는 민주당에는 없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이 정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를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안 세력이 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운이 또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걸리게 되면은, 판결이 나게 되면 이제 어차피 권력은 차기 권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나빴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운이 좋더라고요. 처음 지금 복권되고 나서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 공영인가요? 그쪽이 약간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의 어떤 언론 기관인데 그쪽에서 조사를 하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5.4%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10몇 %씩 다 떨어졌어요. 이재명이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지지도 떨어지고. 지금 뭐 독일에 있는데도
5.4% 지지가 나왔다는 거는 내년에 운이 좋을 때는 거의 3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대안 세력을 주는 거.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이제 한동훈 당대표 되고 나서 어차피 이재명이하고 1대1이 되면 어차피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이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증거나 뭐 이런 데 검찰에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는 받는 건 뻔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말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 김경수는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왜 만만치 않냐면 사실은 김경수가 이 드루킹 댓글로 인해서 수천 건을 지금 해가지고 대선판을 흔들었어요. 뭐 그걸로 어쨌든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수익자가 누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김경수는 아무런 수익을 못 봤어. 그 드루킹을 하면서도 수익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오로지 수익을 받은 사람은 사실 문재인이란 얘기지.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이 김경수를 사면을 안 해줬어요. 사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재인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쉽게 말해서 자존심, 어떤 권위가 상했다 이런 걸로 크게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한 거는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중에 가서 땅을 칠 일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서 설득을 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직 3년 남았다. 3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일극체제로 끊임없이 탄핵이다, 뭐 청문회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국정하기가 힘드니까, 국정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김경수를 해서 야권 분열을 누리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선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 패널들은 앞일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앞을 봐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서부터는 크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김경수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좌파들은 이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이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너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커. 어차피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오니까. 하지만 김경수는 일단은 자기 진 죄를 자기가 죄를 졌지만 사실 대신 문재인 대신 감옥에 갔다 이렇게 동정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요, 특히 이 좌파 이런 쪽은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동정령이 굉장히 강해요. 항상 약한 자를 응원하는 거고 약자를 응원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죄도 없는데 뭐 깜빵 갔다. 그거를 좀 돌려서 얘기하면 문재인이가 갔어야 되는데 대신 갔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동정령이 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무현이를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 사실 제가 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나서 정부 이명박이가 뭐 해서 자살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커지는 상황인데 그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 나와서 동정론을 얹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이 호남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이낙연이니 뭐 호남에서 나오는 사람들, 경상도 출신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뭐 지역 감정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선거해보세요. 다 호남은 민주당이야. 또 경상도 쪽은 다 국민의힘이에요. 나머지 이제 충청도나 수도권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호남이나 경상도 이 사람들이 선거를 좌우를 해요. 근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상도 사람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상도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근데 김경수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왜냐면 노무현의 직계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어떤 그 세력들 이런 걸 전부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 한동훈 사실 당대표한테 정말 이재명이보다도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주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제가 좀 어제부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이 너무 좋아요. 이 사주가. 물론 2023년, 22년 이때는 운이 나빴어요. 그래서 깜빵에 가게 된 거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운이 되게 좋아요. 대운이 좋게 흘러가고 1년운도 좋게 흘러가고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김경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사주는 사실 원래 여기가 많이 났을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은 풀 수가 없어요. 역으로 달력을 잡아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봐야 되는 사주예요. 그럼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큰 소나무예요. 이렇게. 이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개수라는 건 한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 계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어있던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런 사주예요. 이 간목일주 사주는 한동훈 위원장도 간목일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새로운 걸, 그러면서도 이런 홍보 같은 걸 되게 잘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쪽에서도 아주 능해요. 홍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 간목일주들은. 그러면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세요. 이 간목일주를 제가 30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절대 굽히진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이 사주는 한동훈 장관하고 완전히 반대인 사주예요. 이 간목일주인데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사주예요. 11월 달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이 살짝 얼어 있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얼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월에서 무, 갑,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 이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의 기간, 땅에 있는 기간이 있고 간목의 기간이 있고 임수에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속 안에는 이 해수가 물이지만 이 30일 중에서도 어느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서 토의 기운을 받느냐, 나무의 기운을 받느냐, 물의 기운을 받느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력으로는 끝말이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으면서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짝 얼어있다. 그럼 과연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사실 겨울나무는 사실 거의 죽은 나무로 보고, 이제 어떤 금이 들어와서 나물 쪽에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산 나무냐 죽은 나무냐를 볼 때는 이 사주에서 기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진토나 기토가 있어야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뭐 술토나 축토 같은 경우도 얼어있는 땅 중에서 기토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는 어떠냐? 이 미토가 사실은 살려준 거예요, 이 나무를. 이 미 안에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화는, 이 기토라는 건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화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띠에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한 13%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땅 속에 이 미토라는 건 한여름의 땅이야. 그러면 퍼센트는 약해도 이 기토의 습한 땅에 지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지열이 있다. 그러니까 나무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기서 금이 있어요. 이 천간에 금이 있고 지지에 금이 있다. 그럼 지지에 있으면서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됐으면 이 칼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는 만약에 신이나 유감이 들어왔을 때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상생이 돼요. 지하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천간에 만약에 경이나 신금이 들어올 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깨버려요. 그럴 때는 이제 천간에 깨질 못하게끔. 근데 이 사주에서도 좋은 건 뭐냐면, 이 신금이 나무를 때려서 한마디로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데 옆에 정화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정화라는 거는 땅의 지열이에요. 병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어요. 병화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병신합수가 되니까 이 신금을 남을 때리질 못하게 방어를 해주는 거, 햇볕으로 인해서 이 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화도 쉽게 말해서 용접불 같은 거, 땅의 지열로 보지만 용접불로 이 금을 녹이기 때문에 이 금이 나무를 쉽게 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병화가 빠져 있어요. 햇볕이 얘가 없다. 그럼 역학에서는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내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햇볕이 있어야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이면서 이 땅에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도 어때요? 이 금도 병신합수해가지고 합사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럼 뭐가, 이 사주를 볼 때는 뭐가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가? 그게 용신이라고 그래요. 자연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햇볕이 없으면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육친관계를 붙이면 이 해주에 있는 간목이 있으니까 나무가 한 그루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조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도 좀 많고 나무도 많고. 그럼 이런 사주를 신강사주라고 해요.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런 사주는 사실 남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들어오면 다 경쟁자거든. 근데 이재명의 사주에서도 물하고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재명이하고 사주가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주가 비슷하면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하고는 궁합적으로는 아주 상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이도 나무가 많고 물이 많아요. 그럼 둘이 절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가 되는 건 확실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유죄만 딱 받으면 판이 확 뒤집어질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친문 쪽이나 친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에 지금 가려고 가는 사람 많이 신청해 놓고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제 작전을 짜야 되니까.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거예요. 이낙연이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 운이 따라야겠죠.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이도 나무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서로 아주 상극적인 그런 궁합이 되기 때문에 분열은 확실히 일어나요. 그러면 이 화가 제일 필요한데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로, 사업층.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깜빡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외국 나와요. 제일 싫어하는 거는 갇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화가 필요하면 햇볕을 보게 자꾸 나가야 돼. 그래야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2년 동안 죽을 계속 개고생을 한 거예요. 문재인이 때문에. 그게 이제 좌파들이 동정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화가 필요하니까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겠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의 땅. 그럼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주는 처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깜빵에 가 있어도 부인이 옷바라지를 잘하는 사주. 또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고 그것도 또 문제예요. 또 아버지가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 물은 어떨까?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홍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겨울철에 물을 자꾸 주게 되면 이 나무가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는 별로 인연이 별로 없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인데 이 자식을 볼 때는 이 신금이라는 거는 본인이 나무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칼이 이게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신주에 있는 이 경금 플러스 금이 본인한테는 딸이 되는 거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딸이 되고 음양이 같으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하고 딸하고 누가 더 효녀겠어요? 쉽게 말해서 딸은 나를 자꾸 때리니까 조금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딸이고 이 금은 지하수가 돼서 물을 생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니까 자식은 나한테는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들은. 그 다음에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권력욕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들어올 때는 권력욕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이 얼고 지하수가 얼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정말 권력욕이 있나? 뭐. 근데 실질적으로 이 햇볕이 들어올 때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이 물이 녹고 이 얼어있던 지하수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권력욕이 엄청나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대체로 이제 안경을 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력. 심장의 기운이 쾅쾅 뛰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말을 되게 뭐 갑자기 기자들이 이렇게 들이대면 말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나 금이 많은 사주들은 보좌관이나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되게 조리 있게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써준 원고를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해서 즉흥적인 것보다는 오래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쪽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심장이 약하면 눈 쪽으로 피공급이 빨리 안 되겠죠. 눈 안에도 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포 쪽으로 눈이 이렇게 피가 안 올라가면 시력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쓴 거예요. 그다음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안에서도 세포들이 있는데 피가 늦게 올라가면은 이 이해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빨리빨리 하는 건 좀 늦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좀 대기망성. 화가 들어올 때는 완전히 또 바뀌어요. 사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화가 없고 물이 많아요. 나는 윤 대통령이 절대 사면해도 먼저 김경수를 사면해야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떤 대통령실의 권위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물 먹어봐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물 먹으라 했는데 이게 일이 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사법 판단이 사법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사법 결과가 나오면 절대 복권시키면 안 돼요. 거의 내가 볼 때는 유죄는 거의 뭐 100%인데 혹시라도 유죄가 안 나왔을 때는 복권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치기가 되니까. 근데 너무 오기, 자존심, 권위의식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정정식 의원 그 문제로 이게 발단이 돼. 낙이 올랐던 거예요. 내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실의 어떤 뭐 인사라든지 이런 걸 내가 다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친윤 쪽에서는 가장 세력이 센 사람인데 과연 내 말을 거역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방송에 흘려서 날 개망신 줘?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고 방송에 흘린 거예요. 여러 루트로 건의를 했겠죠. 뭐 공식적으로는 하진 않았어도 어차피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사실 당대표도 당직자 인선은 당대표가 하는 권한이에요. 그건 대통령도 건들지를 못해요. 당권 개입이 되니까. 그렇지만 사면권도 절대 당대표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고유 권한. 그렇지만 조언은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조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정식 유임시켜달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나가니까 복수심이 있었다. 똑같이 당해봐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당원들은 난리예요. 이 역학을 저 아는 사람이면 저는 큰일이에요. 그냥 당원들은 난리지만 저는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 된 밥에 죽 쓰는구나 이게. 일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 판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몸집만 키워놓은 거예요. 김경수 몸집만. 그러면 좌파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거 야 김경수가 그래도 이 한동훈도 무서워하고 김경수를 밀어야겠네. 동정심 플러스 적통 무서워요. 운이 좋으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대로 53세부터 위에가 4년 밑에가 6년이에요. 근데 53에 을목이니까 목이 들어왔었어. 53, 54, 55, 56세까지. 이 목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루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작년, 재작년에는 개묘 이민이에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어. 그래서 깜빵 산 거야. 80% 운이 나빠졌기 때문에. 1년 운하고 쉽게 저게 대운 80% 운이 나빠서 깜빵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와 있냐면 사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장간에서 사화가 들어오는 정확하게 이 사주에 있는 병화라는 기운이 있어요. 이 병화가 들어오면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이 병화는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근데 이 나이대가 62, 61, 60. 60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운이. 근데 내년에가 사로 흘러가요. 사오미로 흘러간다. 그럼 이 화토로 흘러가는 거예요. 화하고 토. 그러면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마 제가 볼 땐 한 2년 후 되면은 거의 1등 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멀리 보지 않고 왜 정치라는 것든지 삶이라는 거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자손까지도 봐야 돼. 20년 후에 지금 문재인이가 졌던 빚을 다 우리 자녀들이나 갚아야 될 때 내가 오래 살면 그걸 내가 또 세금 내서 갚아야 돼요. 국채가 20년 후에 돌아오니까. 지금 25만 원씩 주는 것도 20년 후에 진짜 우리 여기 젊은 사람 앉아 계시지만 본인들이 갚아야 돼요. 이 돈을 25만 원 국민들이 받은 돈을. 물론 여론조사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왜? 돈 누가 25만 원 공짜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긴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서. 무당층이나 예를 들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25만 원 준대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국민 심리예요. 근데 그게 어떤 쉽게 말해서 한변에서 금품 살포 이런 걸로 인해서 고소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합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하는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맨날 25만 원에서 뭐 올리고 뭐 특검하자 그러고 또 뭐 되지도 않는 뭐 검사 탄핵을 한다 그러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 작작해라. 작작해라. 짜증난다 정말. 그 패널들도 정말 작작 짜증. 툭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치 패널들 야권의 패널들 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 보고 지네들은 막 뭐 나가 있으라 뭐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마디만 또 뭐 하면 국민들이 다 뽑은 국회의원인데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팔이 고만하라 이거예요. 진짜 작작 짜증나 진짜. 작작해라. 그거는 좌파 국민들만 좌파를 꼭 써줘. 그런 얘기 할 때는 보수 팔지 마. 보수 국민들 팔지 말란 얘기예요. 왜 보수 국민들까지 같이 껴놓냐고. 우리가 안 뽑아서 절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영부인 보고 살인자라고 그 청문회에서 하는 그런 미친 또라이들이 우리는 안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한마디 하면은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뽑은 국민들이 보고 좌파 국민들만 본다고 그래. 왜냐면 보수까지 껴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 팔이 하지 마. 제발 정말 작작 짜증이에요. 작작해라.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잖아요. 뭐 특검이나 예를 들어서 청문회도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국민들이 덜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도 작작해라 소리가 TV 보면서 많이 나와요. 정말 짜증난다 작작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실하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 꽁꽁 뭉쳐서 어쨌든 정권 재차를 하는 이 쓸데없는 그 어떤 독수심 오기심 때문에 3년 후 금방 와요. 그러다가 진짜 김경수가 대통령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거를. 또 제가 또 열을 좀 받아가지고
말을 또 좀 심하게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잘 돼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찬물 견디고 지금 겨우 한동훈 당대표가 특검법, 정기소리 인하 이런 걸로 정책적으로 우위를 딱 내서마자 완전 찬물 견디는 복수심에 찬물 견디는 그게 야당에서 뿌린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물론 윤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화가 나겠어? 이게 이 어떤 가짜 뉴스로 어제도 경추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로 선동질. 저 같았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리고 참 대통령 하기 힘들다. 정말 좌파들은 이 가짜 뉴스로 선동질을 잘해요. 물론 윤 대통령도 화가 없으니까 화가 강한 나라가 사실 일본. 일본은 좀 우호적이에요. 좋아해. 옛날 문재인은 토가 없으니까 맨날 동남아 다녔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배척을 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요. 옛날 언제까지나 식민지 그 생활에서 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적이라도 국가의 이익이 되면 손을 잡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나이가 이 나이 됐어도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